여러분, 기업들이 현금을 쌓고 있다는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기업들의 대출이 늘어나고 또 잔고가 쌓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짐작해서 기업들이 지금 현금을 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확실한 기업들이 어떤 현금을 쌓고 있는 상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보면 말입니다. 매일경제가 쉽게 말하면 100개 기업의 CFO예요. CFO가 최고 재무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금 보유를 확대한 비율이 무려 말입니다. 60.6%나 늘어났습니다. 60.6%. 지금 이 현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게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연중에 기업의 어떤 경영 상황을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대응을 했는데 그 변화의 중심이 현금 보유를 확대한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현금에 대한 어떤 욕구가 기업들 굉장히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리 인상 계속되지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역환율 전쟁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나라마다 금리 올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세계 경제의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기업들은 예상을 하는 겁니다. 세계 경제 침체가 오면 침체 기간 동안 버텨야 되잖아요. 버텨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현금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조조정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기업이 망하기 직전까지 몰리지 않는 이상 강성 노조 때문에 구조조정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해서 현금을 보유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요.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외 환경이 진짜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도 점점 위축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장 좋은 게 현금이라는 겁니다. 현금. 연중에 경영 전략 변화는 웬만하면 잘 안 하잖아요. 기업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경영 상황이 굉장히 변했다는 거고 그래서 경영 전략을 변화시킨 기업이 68.4%나 되고요. 그 경영 전략을 변화시킨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현금 보유를 확대하는 비중이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60.6%가 현금을 보유하는 그런 상황을 더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여러분 두 번째 내용도 보면 사실상 현금 보유나 다름없습니다. 외환관리 잘하자예요. 외환관리 잘하자. 38%입니다. 외환관리 잘하자가 뭐겠습니까? 달러 많이 벌어오든가 달러 팔지 말고 보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달러를 벌기 위해서 발이 부르터도록 뛰어다녀야 된다. 그리고 달러를 확보를 하면 회사에 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38%나 됩니다. 이것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게다가 심각한 것은 투자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38%나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적어도 38명은 투자 축소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투자 축소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투자 축소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경제 침체가 그냥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사업 구조조정 보세요. 26.8%입니다. 마찬가지죠. 이것도요. 사업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력 구조조정 전에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사업 구조조정과 인력 구조조정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경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기업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말입니다. 예, 무조건 현금을 쌓아라 하는 게 지금 비상경영의 지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상경영의 지침이다. 그만큼 말입니다. 현금 보유를 확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이 생존하는 길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예, 우리 경제 상황을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업은 경제 상황에 대한 연구를 하는 팀들이 많아요. 뭐 삼성만 하더라도 삼성경제연구소가 있잖아요. 현대경제연구소, LG경영연구원 이런 식으로 각 기업마다 예, 이 경제와 경기를 연구하는 집단 싱크탱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싱크탱크들의 어떤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기업의 경영 전략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기업은요. 전문가 그룹들이 제안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실행하는 쪽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느끼는 것보다가 기업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조차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부는 일부러 위기를 조장하지 않는다. 불안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극단적인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위기란 단어 이런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지금 기업들이 무조건 현금을 쌓아라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 현금을 쌓아라까지는 그래도 내가 쌓으면 되겠는데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쌓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요. 경기 반등 시점이 굉장히 늦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CFO들, 기업의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말입니다. 앞으로 고난은 2년이 걸린다. 쉽게 말하면 고난의 행군이 적어도 2년 동안은 간다는 뜻이에요. 2년 동안 간다. 2년 동안 가면 지금이 2021년입니다. 2022년인가? 2022년이죠. 2022년 10월입니다. 여기서부터 1년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2023년 10월까지인가요? 거기서 1년을 더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2024년까지예요. 그러면 2024년까지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거기에 응답한 비율 보세요. 적어도 말입니다. 2024년 이후에나 경기 회복이 된다는 숫자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1%나 됩니다. 2024년 상반기면 2년이죠. 그죠? 2024년 하반기 15.3%입니다. 2025년 상반기가 11.2%예요. 그러면 이것만 다 더해도 지금 얼마입니까? 예, 2024년 상반기인데 30.6%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예, 61%라는 그 숫자 진짜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CFO들은요. 이게 굉장히 기업 내에서는 핵심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CEO가 탑이라고 하면 저는 두 번째가 CFO라고 생각해요. 자금 관리 잘못하면 CFO 당장 잘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기업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실무 중에서도 재무
돈을 만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기업은요, 현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금을 쌓기 위해서 실제로 진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세요. 지금 대출이 2021년 12월에 비하면 5대 시중은행만 봤을 때 635조 8천억 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50조 가량 늘었습니다. 692조 3천억 원입니다. 50조 가량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렇게 느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기업들은요, 회사채를 발행을 하든가, 그게 안 되면 대출을 일으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현금을 쌓아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간절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6개월 사이에 50조가 늘어났다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50조가 넘잖아요. 충격적입니다. 57조가 가량되네. 57조. 진짜 충격적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현금에 대한 어떤 상황 지금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더더욱이나 올해도 실적이 좀 떨어질 거다 예상을 하지만 내년에도 말입니다. 매출은 늘어나나 영업이익은 줄어들 거다 하는 게 지금 또 대기업들 10개, 100개 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에 대한 준비 저는 항상 철저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금을 쌓으라고. 실제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가 봐요. 왜냐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5대 은행 정기 예적금 추이 9월 말 현재 800조에 달합니다. 799조 8,141억 원입니다. 지난 6월에 말입니다. 6월에 722조 5,602억 원이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늘었죠. 적어도 말입니다. 77조가량 늘었습니다. 77조가량. 이게 3개월 새에 이렇게 는다는 건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쌓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도 현금을 쌓고 있지만 기업도 지금 개인도 덩달아서 현금을 쌓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실제 여러분, 시중은행의 금리가 올라가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불안하니까 투자금을 회수해서 전부 다 예적금으로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고요. 반드시 우리가 현금을 쌓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경제 주체들 중에 말입니다. 기업도 쌓고 있고요. 가게도 쌓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가 세 군데잖아요. 기업, 가게, 정부 아닙니까? 가게, 기업, 정부입니다. 그중에 가게와 기업이 돈을 쌓고 있으면 이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보여주는 저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현금이 왕이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만큼 현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그 현금이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기회를 잡는 아주 핵심 수단이 될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